아버지의 멍에를 지고 사신 어머니 조상희. 일남이녀의 맏딸로 태어난 내가 5살이던 때 아버지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가셨다. 바로 아래 여동생은 3살이고 막내 남동생은 막 100일을 지난 갓난아이였다. 아버지는 쪽지 한 장 남기지 않고 어머니와 철부지 3남매를 남겨둔 채 영영 어디로 가신 걸까? 어머님은 온갖 풍상을 다 견디시고 1980년 미국으로 떠나오실 때 수십 년 서류상 배우자였던 아버지와의 결혼관계를 매듭짓고 호적을 정리하셨다. 그나마 정신적 의지마저 내려놓으신 탓일까 어머님은 그때 한참을 슬피 우셨다.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있던 진취적이던 동생과 달리 선생님 그리고 공무원으로 만족하며 사는 줄 알았던 아버지. 왜 우리 모두를 이념이라는 괴물과 맞바꾸고 동생을 따라 북으로 가셨을까? 월북자 아버지를 둔 가족들이 져야 할 서슬퍼런 연좌제라는 굴레를 상상이나 하셨을까? 그리고 장남과 둘째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남은 삶은 또 어떻게 하라고. 아버지가 떠나신 후 관사에 살던 우리 식구는 그대로 쫓겨나 어머니와 우리 3남매는 외롭고 어두운 고생길에 들어섰다. 성공의 초대 신부였던 큰아버님을 돕고 있던 어머니는 딸을 꼭 달라는 시어머니의 청탁을 받아들인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늦은 나이에 아버지와 결혼을 하셨다고 한다. 아버지 집안은 꽤 괜찮았지만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우리들과의 살 길을 찾아야 했다. 생활력이나 악착 같은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던 천생 여자였던 어머니는 큰이모의 주선으로 서대문에서 양품점을 열며 험난한 사회에 어렵게 첫 발을 내디디셨다. 당시 내 기억의 한 조각은 새로 나온 나일론 양말이 너무 신고 싶어서 어머니께 매일 졸랐던 일이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가타부타 대답이 없이 총채를 들고 애꿎은 양말들을 세차게 털곤 하셨다. 하루는 그 바람에 위에 매달렸던 카바이드 불을 쳐서 양말들에 불이 붙어버렸다. 그때 내가 엉덩이를 맞았던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집안의 맏딸로 태어난 나는 고모들과 이모들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았다. 어머니가 일을 하시니 친척 언니가 우리를 봐주었는데 훗날 그 언니의 말을 들어보면 나는 어려서부터 할 말은 다 하고 고집도 몹시 세었다고 한다. 하루는 듣자니 이모가 어머니를 구두방하는 아저씨에게 시집 보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 길로 바로 다락으로 올라가 무려 이틀이나 안 내려오고 버텼단다. 내가 어릴 때 어머님은 툭하면 서대문 경찰서로 불려가셨다. 남편이 언제 다녀가지 않았느냐는 추궁을 받고 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초주검이 됐고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수시로 피해에 시달렸다. 막내였던 어머니가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음식을 잘못 잡수셔서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나마 의지가 되었을 어머니마저 보내고 그 슬픔이 얼마나 크셨는지 나도 어머니의 서러움에 덩달아 몹시 울었던 기억이 난다. 있나? 그 시절 어머니와 내가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꼭두 새벽부터 대문을 밀고 들어오며 냉혹하게 부르는 일수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그 소리가 들리는 새벽마다 내 가슴은 벌렁벌렁 했으니 어머니야 오죽했으랴. 그 즈음 나는 이름 모를 병을 앓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전염병이라고 나를 어머니 가게 뒷방에 격리시켜 놓고 그 앞에 새끼줄까지 쳐놓았다. 병원에 가보니 전염병이 아니라고 해서 치료받고 국민학교를 졸업했지만
그때 애태웠을 어머니의 눈물과 한숨을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도 가슴에 서늘한 바람이 인다. 어머님이 일하시는 가게 앞 전차 정류장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였다.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어머님이 전차 앞에서 누운 채 기자들이 시키는 대로 전차에 치이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었다. 분명 돈 되는 일이라 하셨을 텐데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얼마나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셨을까. 어머니를 생각하면 궁한 살림과 함께 나에게 마련해 주신 원피스 2개가 떠오른다. 국민학교 졸업식장에서 단위에 오를 딸을 위해 조카에게 빌려오신 초록색 원피스. 기성회비를 안 가져가면 손바닥을 맞으니 징징거리며 부엌문 앞에서 버티고 서 있는 나에게 한 바가지 물을 냅다 끼얹었던 어머니. 그날 나는 서대문에서 학교가 있는 강화문까지 온몸이 젖은 채로 걸었다. 그때 내 몸에 달라붙었던 예쁜 구제품 하늘색 원피스. 학비가 싸다고 중학교는 공립에 들어가 가정교사로 돈을 벌었고 고등학교는 미국에 가 있는 고모가 추천해준 미리엄 할머니의 양녀가 되어 미국에서 보내온 등록금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대학교 3학년 때 어렵게 대한항공에 입사해 승무원 일을 막 시작하던 때였다. 하루는 아침에 상사가 부르더니 섭섭하고 미안하지만 어쩌겠느냐며 사실상 해고를 통보했다. 이유인즉슨 최근 간첩들이 비행기 안 쓰레기통을 통해 접선한다는 정보가 있어서라고 이해하라며 미안하다고 했다. 강제 해임이었고 연좌제 때문이었다. 해방 후 혼란기와 6.25를 거치면서 가족이나 배우자의 사상 때문에 감시를 받고 각종 불이익에 시달려야 했던 연좌제.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오롯이 새겨진 문신 같은 존재였다. 내 눈에는 더없이 예뻤던 자그마하고 조용했던 어머니. 어머니는 훗날 지금은 저 세상 사람이 된 둘째 딸이 사는 미국 오클랜드로 오셔서 동생네 2 손자를 정성껏 돌보셨다. 우리 가족이 미국에 들어와 어머니와 다시 만났을 때 남편은 특별히 장모님을 살갑게 대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던 탓에 전에 느끼지 못한 모성애를 느끼는 것 같았다. 사업을 잘했던 남편은 게가 맛있는 시절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양동이 가득 게를 사서 어머니가 사시는 노인 아파트로 가서 노인들께 나눠드려 인기가 있었다. 여행도 많이 시켜드려 말년을 잘 지내시면서 사위에게 많이 고마워하고 자랑스러워 하셨다. 때론 남편과 의견이 안 맞으면 밉다가도 어머니께 성실껏 잘하는 모습을 보면 사르르 풀리곤 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긴 채 혈관 관련 질병으로 72세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이별이었다. 평생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돌아가실 때만큼은 남편이 최고로 장례를 치러드렸다. 어머님이 세상과 하직하는 날 경찰의 사이드카 호위와 많은 손님들의 배웅 속에 리무진을 타고 마치 여왕처럼 떠나셨다. 그간의 수고의 훈장을 받듯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신 것이다. 아버지가 남긴 혹독한 유산값을 치르시며 아버지 역할까지 훌륭하게 해내셨던 어머니. 크게 소리 지르고 어디든 호소하고 싶고 억울한 날들이 얼마나 많으셨을까. 사는 동안 나는 아주 가끔 그날 내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농성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상상을 하곤 한다. 지금은 좋아하는 사위 옆에서 편히 쉬고 계시는 어머니와 언젠가 반갑게 만날 날을 기약한다.